3번 동기발전기의 파형을 정연파로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정연파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외형파, 일그러짐이 없는 파로 만든다는 거죠. 보면 매극매상의 슬로스를 크게 한다. 매극매상의 슬로스가 뭐였어요? Q였죠.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KD가 있습니다. KD는 Q의 사인 EMQ분의 파이 분의 사인 EM분의 파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내가 특정한 고조파를 없애고 싶다라고 하면은요, 3고조파를 없애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N파이가 되죠. N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0으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0으로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값을 만약에 3을 대입해서 이 값이 0이 나왔다 그러면 3고조파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요 Q값 있죠. 매극매상의 슬로스는 작을 때보다 클 때가 더 이 값이 작다는 겁니다. 더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극매상 슬롯을 크게 한다. 결국은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매극매상 슬롯을 크게 한다. 그 다음에 단절권의 분포권을 채용한다. 맞죠? 저번 시간에 했죠? 권선법에서 단절권의 분포권. 그 다음에 전기자 철심을 4슬롯. 우리가 4슬롯이라는 것은 비스듬하게,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약간 비스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스듬한 방법으로 비슷한 방향으로 제작한다. 공극의 길이를 크게 한다. 우리가 공극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고조파를 없애서 깨끗한 전면파를 위한다면은 그 공극의 크기가 넉넉하게 좋다는 겁니다. 파형이 깨끗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4번에 전기자 권선은 Y결선을 하는 이유. 우리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러니까 문제에서 있죠. 동기기에 전기자 건설법을 했다, 건설을 했다 했을 때 특별한 언급이 없잖아요. 그러면 Y결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로 이론에서 델타 결선도 하고 Y결선도 하고 V결선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기자 건설법을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Y결선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왜 그러느냐? 중성점을 접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전력공학에서 배웠는데 중성점 접지라는 게 전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중간을 접지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델타는 중성점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Y가서는 중성점 접지할 수 있기 때문에 권선보호장치의 시설이 용이하다. 이것은 중성점 접지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이상전압의 방지 대책이 용이하다. 이것도 중성점 접지와 유관한 겁니다. 중성점 접지를 하기 때문에 보호견적이 동작이 확실하고 이래서 이상전압 대책이 방지 대책이 용이하고, 그 다음에 권선의 불평형 및 3고조파에 의한 순환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 부분은 또 회로 이론에서 하는 겁니다. 회로 이론에서 뭐라고 하냐면 Y결선으로 하잖아요. Y결선 하면 선 간의 3고조파 전압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델타 결선으로 하면은 그 선에 선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 대신에 델타 결선 내부를 3고조파 전류가 순환하고 있습니다. 근데 Y결선이기 때문에 3고조파에 의한 내부의 순환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델타 결선에서는 선에 3고조파 전류가 흐르지 않고 내부에는 흐르는데, 그에 반해서 이 Y결선은 선에는 흐르지만 내부에 순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도 회로 이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전압은 선간전압의 루트 3분의 1이다. 이것도 회로 이론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VL에서 Y결선에서 선간전압은 상전압에 비해서 루트 3배가 크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타 과목에서 배우는 것이고요. 기계에서는 그런 부분을 정리만 한 겁니다. 타 과목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상전압이 선간전압 루트 3분의 1이 돼서 코일의 절연이 용이합니다. 즉, 우리가 사용 전압은 선간전압이에요. 선간전압을 사용하는데 그 상전압은 선간전압의 루트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절연은 얼마? 사용 전압의 루트 3분의 1배만 해도 된다는 겁니다. 절연은요. 그래서 경제적이다. 이 절연이 용이하다. 이런다는 거고. 그 다음에 코로나 발생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전압이 그만큼 낮아지기 때문에 이 코로나 관련해서도 전력공학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전기자 반작용입니다. 전기자 반작용인데,
우리 1장에서 직류발전기 하면서 했었죠. 직류발전기 하면서 전기자 반작용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기기는 이것이 더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동기기에서는 보세요. 동기기에서는 발전기예요. 발전기. 그래서 전압도 매우 크고 전류도 매우 큽니다. 그럼 우리가 1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전기자 반작용은 전기자 전류에 의해서 발생한 자속이 우리 주자속을 방해하는 현상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동기계에서는 전기자 전류에 의한 전류가 더 크다 보니까 이 전류가 크다 보니까 전기자 반작용도 더 크고 영향도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류기보다 그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직류기 할 때는 우리 전기자 반작용 할 때 어떤 걸 얘기했냐면은 뭐 감자하고 교차하고 중성축 이동 뭐 이런 것들 얘기했었습니다. 맞죠? 근데 동기기는 뭐니 해도 1장과 2장의 가장 큰 차이는 이 동기기는 교류라는 겁니다. 교류. 동기기는 교류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류기에서는 이것도 회로 이론에서 하지만 직류기에서는 부하가 R 부하만 고려를 합니다. 보통. 그래서 직류기에서는 역률이나 코일 L이나 뭐 C나 이런 부하들은 고려하지 않았는데 여기에서는 뭐 감자 교차 이런 것들 떠나서 감자 교차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따라서 여기에서는 R 부하, L 부하, C 부하에 따라서 즉 부하 종류에 따라서 전기자 반작용을 나눠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걸 한번 볼게요. 요것을 기억을 하시는데 그림 요거 하나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계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계자가 이렇게 있어요. 네. 얘가 N극이에요. N극. 네. N극의 자속입니다. 그럼 보세요. N극의 자속이면 N극에서 나가죠. 주자속이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나가요. 그럼 보세요. 여기에 전기자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는 전류라고 할게요. 들어가는 전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을 보세요. 들어가니까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이 계자에 의한 자속이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럼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방향이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기억을 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보세요. 요 부분을 C N극에서 앞서 있다는 겁니다. 앞서 있다. 그 다음에 요 놈을 R N극과 똑같다. 그 다음에 뒤진다. L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에 있다 C, 그 다음에 가운데 있다 R, 그 다음에 뒤에 있다 L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세요. 회로 이론을 공부를 하고 오셔야 되는데 R은 전압과 전류가 동상입니다. 그래서 요 놈을 동상전류라고 해요. 저항부하할 때는 위치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저항부하할 때 이렇게 된다. 그래서 R을 우리가 전압과 전류가 똑같다 해서 동상부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L을 전압보다 전류가 뒤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상은 모두 전류 기준을 해요. 전류 기준을 합니다. 만약 진상이다 그러면 앞설 진자에서 전류가 앞선 거예요. 전압이 앞선 게 아니고요. 지상이다라고 하면 전류가 뒤진 겁니다. 그래서 L은 뭐냐면 전압이 앞서고 전류가 뒤져요. 그래서 얘를 지상전류라고 합니다. 지상전류. 그럼 C를 우리가 진상전류, 즉 C를 전류가 앞선다라고 해서 진상전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럼 보세요. 동상전류의 때는 요거를 보시면 돼요. R 요거 보세요. 주자속이 위로 가는데 전기자 자속이 옆에서 치죠. 맞죠?
옆에서 칩니다. 주자석 이렇게 하면 전기자 자석 옆에서 칩니다. 여기도 그렇듯 밑에도 그렇듯 위도 그렇듯 전부 옆에서 치죠. 그래서 요 놈은 우리가 옆에서 친다고 해서 전기자 반작용이 횡축 반작용이다. 옆에서 친다고 해서 횡축 반작용이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 놈은 교차하는 거예요. 뭐 깎아 먹는 것도 아니고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교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차 자화작용. 명칭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차 자화작용. 그 다음에 L부하는 지상전류라고 했죠. 지상전류 보세요. 주자석 이렇게 가는데 전기자에 의한 자석 이렇게 옵니다. 그럼 뭐예요 얘는? 감자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든 수직으로 작용합니다. 맞죠? 그래서 직축 반작용이 됩니다. 직축 반작용. 그리고 요건 딱 눈에 딱 보이지만 주자석과 노란색 자석과 빨간색 자석이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감자작용이다. 주자석을 깎아먹는다. 그래서 감자작용이요. 그 다음에 C는 진상전류. 얘도 보세요. 이렇게 똑같은 방향 수직으로 작용하지만 요 방향이 직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얘도 직축반작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직축반작용. 그런데 얘는 보시면 주자석과 전기자석이 같은 방향이죠. 맞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증자작용. 증자작용. 그 다음에 요것과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교차라만 빼고요. 자화작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증자작용, 자화작용.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동기기에서는 전기자 전류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전기자 반작용이 커요. 그 영향이 큽니다. 그때 R부하 혹은 동상전류라고 하면 횡축 반작용의 교차 자화작용. L은 지상이고요. C는 진상입니다. 뭐다? 직축 반작용이 됩니다. 직축 반작용. 둘 다 직축 반작용인데 얘들은 반대로 돼요. L은 감자, C는 증자 혹은 자화작용이 됩니다. 이것이 발전기예요. 발전기인데 근데 저 뒷부분에서 전동기를 합니다. 전동기를 보세요. 제가 파란색으로 쓰는 건 전동기예요. 그때 잠시 언급 드릴게요. R일 때 전동기에서 R은 똑같이 동상전류, 횡축 반작용, 교차 자화작용이 맞습니다. 네. 근데 전동기에서 L이면은 명칭은 진상전류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직축 반작용도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뭐냐면 보세요. L일 때 감자였는데 요거 두 개의 위치가 바뀌어요. 전동기일 때는 얘가 증자. 그 다음에 자화작용이고 얘가 감자작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동기와 발전기는 반대로 되는데 얘는 어떻게 반대로 할 수가 없고요. L과 C가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요거 전기자 반작용의 방향등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지금 교재에 있는 거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돼요. 전기자 반작용은 전기자 전류에 의한 회전 자석, 계자 자석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인데 교차 자화작용, 횡축 반작용, R부하인 경우 전기자 전류와 기전력이 동상인 경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자작용, 직축 반작용, L부하인 경우 전기자 전류가 기전력보다 90도 늦은 경우 증자작용, 자화작용, 직축 반작용, C부하인 경우 앞선 경우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상간 접속이 있습니다. 상간 접속. 예, 요거는 보세요. 요것도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회로 이론을 좀 배우고 오셔야 돼요. 회로 이론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세요. 제가 감자 쓰면 Y 결선에서 VL은 VP에 루트 300 IL은 IP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델타 결선이 있어요. VL은 VP고 IL은 루트 300 IP. 요것이 기본이에요. 요것이 기본입니다. 근데 혹시 이거 난 회로 이론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건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회로 이론을 공부하고 기기로 오세요. 이 순서가 있기 때문에 회로 이론, 자기야, 기기, 전력법 이런 순서가 있는데 지금 기기에서 지금 이 부분이 막히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막혀요. 그래서 제가 순서를 이렇게 해서 정해놓은 겁니다. 회로 이론을 배우고 오셔야만 기기도 그렇고요. 특히 더 전력도 그렇고 편합니다. 예, 이런 부분은 꼭 좀 염두에 두시고 타 과목을 공부하고 오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요것을 기본으로 한 상태에서 한번 봅니다. 지금 Y형은 이렇게 돼 있죠. 예, 보세요. 두 개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이것만 알면 어렵지 않아요. 보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할게요. 전압이요. 얘가 하나가 지금 2라고 되어 있으면 맞죠? 그럼 얘는 얼마? 얘도 2죠. 2도? 그럼 합합 얼마요? 2배 2죠. 2배입니다. Y결선에서 상전압이 2니까 선간전압 얘는 얼마? 얘는 얼마다? 루트 3배 2배 2가 되는 거죠. 맞죠? 예,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류는 어떻게 해요? 전류는 I인데 선전류는 Y결선에서 선전류 상전류 같죠? 얘도 그대로 I가 됩니다. 그러면 모든 삼상 전력에서 공식은 뭐냐? P는 루트 3 곱하기 선간전압 곱하기 선전류가 돼요. 예, 상전압으로 하면 3배의 VPIP가 되는데 선간전압 하면 루트 3배 VLIL이 됩니다. 그럼 해봐요. 선간전압 얼마요? 보세요. 루트 3 곱하기 얼마? 루트 3 곱하기 2 곱하기 I 하니까 얼마다? 루트 3 곱하기 2가 있죠. 예. 루트 3 2죠. 여기 이거 빠졌죠. 2배 2i죠. 예. 요렇게 얼마요? 6배의 2i다 이 말이에요. 6배 2i다. 그래서 표 있죠. 지금 Y형에 대한 선간전압 얼마, 선전류 얼마, 그 다음에 피상전력, 유효전력, 무효전력 말고 피상전력 6배 2i 요런 거예요. 요런 거. 예, 이런 거. 그 다음에 델타형 있습니다. 델타형 한번 볼게요. 요 관계만 알면은 어렵지 않아요. 예. 보세요. 이렇게 돼요. 보세요. 얘가 2예요. 2. 하나 2예요. 얘도 급 2죠? 두 개니까 요거 얼마? 2배 2가 되죠. 2배 2. 그러면 선간전압 얼마? 선간전압은 델타 결선에서 선간전압 상대가 똑같기 때문에 선간전압의 VL은 얼마다? 2배 2가 됩니다. 2배 2. 그 다음에 여기 상에 흐르는 전류가 I입니다. 상에 흐르는 전류가 I예요. 그러면 선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다? 루트 3배 I가 됩니다. 그래서 IL은 루트 3배 I가 된다는 거죠. 맞죠? 그럼 전력 P는 얼마다? P는 루트 3배 VL IL에서 루트 3배 VL 얼마요? 2배 2 곱하기 IL 얼마? 루트 3배 I 하면 얼마?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은 3에 2 하니까 얼마? 똑같이 6배 2i가 됩니다. 6배 2i 이렇게요. 그 다음에 지그재그 Y형이 있는데 이 지그재그는 있죠. 지그재그로 생긴 거는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루트 3이 된다는 거. 루트 3배가 된다. 즉 이 말이에요. 보세요. 지금 예 여기서 뭐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할게요.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Y형은 Y형인데 결선을 지그재그로 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얘가 2예요. 얘가 2. 그리고 얘가 2죠. 그러면 지그재그로 하면은 우리가 그냥 일반 Y에서는 2 더하기 2에서 2배 2였는데 지그재그로 하면 얘가 벡터로 해서 2 더하기 2는 루트 3배의 2가 돼요. 루트 3배의 2. 예. 그리고 전류는 어떻게 돼요? 전류는 요것이 루트 3배 2고요. 전류는 그대로 요걸 할게요. 전류는 I가 되면 이렇게 흐르는 것은 키로이어프의 법칙에 의해서 똑같습니다. 그럼 보세요. 선간전압은 얼마예요? 선간전압은
피상전압이 루트 3배 2니까 선간전압은 얼마? 루트 3 곱하기 선간전압은 루트 3배 2는 3,2가 됩니다. 3,2. 3,2가 되고, 전류는 어떻게 해요? I가 그대로 I가 되죠. 따라서 P는 얼마? P는 루트 3배 선간전압 3,2 곱하기 I 하니까 얼마? 3루트 3배 2R. 이게 얼마냐면 5.19예요. 5.19.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그재그는 다른 것 떠나서 보세요. 지그재그 Y는 전압이 2와 2가 더해졌는데 지그재그로 하면 벡터적으로 해서 이것이 루트 3,2가 된다. 루트 3,2가 되니까 선간전압은 3,2가 되고 선전류는 그대로 I가 되고 피상전력은 5.19가 되는 겁니다. 5.19.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그재그 나온 거 있죠. 지그재그는 지금 마지막에 지그재그 델타형도 그렇습니다. 지그재그 델타에서는 전류가 루트 300이 되는 거죠. 전류가 이렇게 되고, 네. 그래서 다른 거는 이중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은 전부 6배 이하인데요. 앞에서 한 것들은 피상전류 6배 이하인데 지그재그 Y형, 지그재그 델타형은 5.19의 이하 혹은 5.2배 이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거 기억해 주시고 나머지 것들은 기억을 해보셔도 뭐 기억을 해주시거나 외워주시거나 끄집어내셔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중 Y형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중 Y형. 여기는 다 할 수는 없고요. 이중 Y형 하나만 해볼게요. 보세요. 보세요. 요거 이중 Y형은 이렇게 돼요. 보세요. 얘가 2고요. 얘가 I입니다. 얘가 2고 I입니다. 그러면 지금 병렬이니까 얘가 2예요. 얘도 2죠. 병렬이면 합합 얼마예요? 2죠. 왜냐하면 병렬에서 전압이 똑같으니까 2와 2가 직렬이면 2배이지만 2와 2가 병렬이면은 그냥 2죠. 병렬은 전압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류는 어떻게 돼요? 얘가 I고요. 얘가 I입니다. I 하면 얘는 얼마? 2I가 되죠. 맞죠? 2I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선전류는 2I가 돼요. 선전류는 2I. 그 다음에 선간전압은 얼마가 돼요? 2요. 상전압이 2니까 Y결선에서 상전압이니까 선간전압은 루트 3배 2가 됩니다. 루트 3배 2. 따라서 우리가 P는 얼마다? 루트 3 곱하기 VL 곱하기 IL 하니까 VL 얼마? 루트 3이 IL 얼마? 2R 하니까 6배 이하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예. 요거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권장하는 것은 그림을 가지고 그림 나왔잖아요. 그걸 가지고 즉석에서 유도해 보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거 뭐 6개 모두 암기하시기는 어렵고요. 여기에 나오는 거 제가 방금 한 것처럼 이렇게 해보시면 시간도 얼마 안 걸려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기발전기의 특성 보겠습니다. 동기발전기의 특성 바꿔요. 동기발전기의 특성은 뭐 직류계에서도 직류발전기 특성 했던 것처럼 똑같은데 일단 전압변동률 있습니다. 전압변동률인데 여기에서 전압변동률은 전격전압, 무바전압, 전격전압 요거 직류계에서 했던 거죠. 요 전압변동률은 직류계에서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요것을 가동복권 발전기 할 때 했었던 겁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변압기, 타기기 다 똑같습니다. 전압 변동률을 모두 이 공식 있어요. 기기마다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전격전압보다 무바전압 전격전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세요. 우리가 전압 변동률은 전격을 우리가 노말이라고 해서 VN을 씁니다. 노말 N. 예. 그 다음에 무바는 부하가 0이다라고 해서 V0 전격인데요. 뭐 곱하기 100% 이렇게 해요. 직류기하고 조금 다른 건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직류기에서도 그 과복권 있죠. 가동복권 중에서 과복권일 때는 이 전압 변동률이 마이너스가 됐었습니다. 마이너스가요. 근데 이것이 되는 게 보세요. 직류기에서 플러스일 때는 언제냐? 부족복권일 때. 그리고 일반적인 발전기일 때 그랬었고 마이너스가 된 것은 가동복권 중에서도 과복권일 때 마이너스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보세요. 전압변동률이
지상부하가 있고 진상부하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할 때도 똑같이 했지만 부하의 종류가 R부하도 있고 L부하도 있고 C부하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부하의 종류에 따라서 전압 변동률이 부하가 결정되는데 보세요. 지상부하, 일반적으로 지상부하는 얘가 플러스가 돼요. 즉 무부하 전압보다 전격 전압이 더 낮다는 겁니다. 무부하 전압 전격 전압보다 더 높고 전격 전압이 무부하 전압보다 더 낮은 일반적인 경우가 되는데 지상부할 때 이것이 마이너스가 돼요. 지상부할 때는 용량설 때 마이너스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C라는 값은 이것은 충전을 해요. 충전. 콘덴서요. 무슨 말이냐면 얘는 보태준다는 겁니다. L이나 R은 깎아먹어요. 깎아먹는데 이 C는 특성상 보태줘요. 보태줘. 그래서 요것보다 요것이 더 커져버리는. 그런데 실제 우리가 부하가 콘덴서 부하인 경우는 별로 없어요. 말이 없으면은 무조건 지상부하 L부하가 됩니다. 진상부하는 C부하인데 우리가 콘덴서 부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만들려고 해도 어렵습니다. 콘덴서를 설치해야 되는데 일부러 나쁘게 하려고 콘덴서 설치하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부하는 지상부하고 이것이 전압 변동률이 플러스가 되는데 만약에 콘덴서 부하다 그러면은 이것이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L 성분보다 C 성분이 더 크면은 그런 경우요. 요거 뒤에 가서 하는데 이 진상부 요건 우리가 뭐 자기 여자 현상이라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자기 여자 현상에 의해서 이러한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동기 발전기 등가회로 있습니다. 등가회로. 이 등가회로 보세요. 요거 직류 발전기에서 했죠. 등가회로 직류 발전기에서도 했던 겁니다. 뭐냐? 우리가 계자와 전기자 권선으로 감겨있던 것을 이거 외우고 계실 겁니다. 맞죠? 요거 분권의 등가회로예요. 분권의 등가회로. 직권의 등가회로, 분권의 등가회로. 이렇게 그린다는 겁니다. 뭐다? 요거 동기발전기도. 이렇게 그려야 우리가 계산하기 쉽다는 거죠. 그건 뭡니다? 동기발전기는 얘들보다 좀 간단해요. 왜냐면 계자가 따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계자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데 보세요. 우리가 전기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전기자에서 E를 발생하는데 요게 뭐냐? 유기기전력이죠. 유기기전력. 앞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4.44에 E는 4.44에 FM8 KW 이만큼의 유기기전력을 발생합니다. 이만큼 유기기전력 발생해요. 그런데 등가 회로를 그리는데 이렇게 돼 보세요. 그냥 전기자의 권선의 저항 우리가 직류에서도 했죠. 전기자 권선의 저항 RA가 있습니다. RA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직류에서는 없었던 거 지금은 교류기 때문에 리액턴스가 있다는 겁니다. 리액턴스가 두 개가 있습니다. 리액턴스가 두 개가 있어요. 뭐냐? 요것을 우리가 XL, 요 놈을 XA라고 해요. XL, XA. 요것이 우리가 동기기의 등가회로 끝입니다. 등가회로가 전체 기기 중에서 제일 간단하게 동기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 여자 권선이 있으면 여자 권선을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실제 동기계에서 여자 권선의 그 영향은 크게 미비하기 때문에 여자 권선 얘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동기 발전기의 등가회로는 이렇게 그린다. 이렇게 그린다. 그럼 보세요. 명칭을 봅니다. 요런 게 중요하죠. RA가 뭐냐? A가 뭐예요? 전기자고요. 저항 R이죠. 그래서 전기자 권선 저항입니다. 전기자 권선 저항. 그 다음에 XL이 뭐냐? 우리가 회로 이론에서 보면 X는 리액턴스입니다. X는 리액턴스예요. L은 우리가 로스라고 해서 손실 혹은 누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누설 리액턴스라고 해요.
누설 리액턴스. 예. 그 다음 XL은 뭐라고 하느냐? 전기자 리액턴스. A는 전기자고 X는 리액턴스죠. 그래서 전기자 리액턴스가 아니고 앞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한 전기자는 맞죠. 전기자 맞고 리액턴스도 맞는데 네. 수도 맞는데 어떤 리액턴스냐?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생긴 리액턴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전기자 이 X가 전기자의 리액턴스예요. 그냥 전기자의 리액턴스. 둘 다 리액턴스입니다. 그런데 원래 XL을 우리가 전기자 리액턴스라고 하려고 하니까 이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리액턴스가 굉장히 크더란 거예요.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거. 그렇지. 이러면 전기자 리액턴스 할 수는 없고, 전기자에서 새는 손실되는 그런 모든 전기자에서 발생되는 이 누설이란 말은 있으면 안 되는데 생겨버린 거예요. 이름 자체가 좀 부정적이죠. 있으면 안 되는데 생겨버렸다고 해서 누설 리액턴스입니다. 그래서 전기자 리액턴스를 하려고 하다가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리액턴스 성분도 있기 때문에 앞에서 한 거 있죠. 그래서 요놈 이름을 누설 리액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누설 리액턴스뿐만 아니고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도 무시할 수 없는 리액턴스 성분이 생기더라.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파이 성분이 생겨. 그 파이에 의해서 L 성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에 의한 리액턴스라고 해서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전기자 리액턴스 하려고 하다가 얘가 누설 부분과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리액턴스가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한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하느냐? 전기자 리액턴스 아니고요. 동기기 전체 리액턴스죠. 맞죠? 동기기 전체 리액턴스라 해서 X, 동기기는 영어로 synchronous죠. 그래서 S라고 합니다. XS.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동기 리액턴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동기 리액턴스와 저항을 합한 거, 저항과 리액턴스를 전부 합한 거, 얘를 뭐라고 한다? 임피던스, 저항과 리액턴스 합한 거, 임피던스인데, 동기기의 임피던스라고 해서 ZS. 뭘까요? 뭐다? 임피던스에 동기가 붙었으면 따라서 동기 임피던스입니다. 동기 임피던스. 예. 그래서 정리라면 이거예요. 정리라면 보세요. 우리가 동기기 전체 임피던스라고 해서 ZS 임피던스의 싱크로너스부터 동기 임피던스입니다. 얘는 전기자 저항 더하기 제2의 동기 리액턴스입니다. 왜? 리액턴스는 얘는 우리가 J를 붙여요. 저항 성분과 구분하기 위해서. 회로 이론에 가면 이렇게 있습니다. Z는 R 플러스 JX 이런 거 많이 보실 겁니다. 이거와 똑같이 동기 임피던스는 저항 플러스 동기 리액턴스가 돼요. 이런 용어가 빠삭빠삭 오셔야 됩니다. 동기 임피던스는 전기자 권선장 파악이 동기 리액턴스가 된다. 여기에서 동기 리액턴스 XS는 뭐라 그랬다? XL 플러스 XA 누설 리액턴스 플러스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특징이 동기기는 있죠. 동기기는 교류기인데 전기자가 많이 감겨 있지만은 이 X 성분 굉장히 커요. 그래서 보세요.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RA와 XS 전기자 권선자가 동기 리액턴스를 비교했을 때 뭐다? XS가 크다가 아니고요. 두 개 쓰면 많이 크다예요. 많이 크다. 굉장히 커요. 얘가. 보세요.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피타고라스 정의에 의해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얘가 12고요. 얘가 5예요. 피타고라스 정의에 의해서. 얘가 10이고 얘가 15잖아요. 그럼 얘가 얼마냐면 13입니다. 삼각형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XS고요. 얘가 RA고 얘가 ZS라고 하면은 이거보다 더 커요. 더 커요. 그래서 ZS는 약 XS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세요. 이 관계에 의해서
ZS는 약 XS로 둔다는 겁니다. 예,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보세요. ZS는 이렇게 되고, ZS 앞으로 J, XL 플러스 XA가 되는데, 이 관계에 의해서 동기 임피던스는 약 동기 리액턴스로 둔다. 요렇게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동기기 발전기에서 얘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념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맞는데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예. 그리고 보세요. 요것을 계산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동기기가 등가루가 제일 간단해요. 예.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유기기전력 1을 발생합니다. 유기기전력 1을 발생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쇼트 시켰다고 해요. 쇼트를 단락시켰다는 겁니다. 쇼트 시켰다, 단락시켰다, 붙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RA와 XL, XA가 있습니다. 이때 흐르는 전류를 단락을 시켰을 때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단락 전류, 쇼트 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IS라고 해요. 이때 S는 동기가 아니에요. 동기 전류 이게 아니고요. 이때는 쇼트 시켰다고 해서 단락 전류라고 합니다. 단락 시켰을 때 전류는 보세요. 당연히 전압 E가 있고요. 전압 E가 있고 여기는 얼마가 합쳐서 얼마다? ZS분의 E가 되겠죠. 맞죠? ZS분의 E가 됩니다. 네. 그런데 요 놈이 ZS분의 E인데 요 놈이 뭐라 그랬다? 약 ZS는 XS라 그랬죠. XS분의 2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XS분의 2 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혹은 우리가 ZS는 혹은 XS는 약 얼마? IS분의 2 단락 전류분의 유기기전력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앞 시간에 이렇게 됐죠. 얘가 한 상의 전압이에요. 이게 상전압인데 우리가 선간전압은 어떻게 된다? VL은 Y결선이라고 했죠. Y결선에서 선간전압 얼마? 한 상의 전압 곱하기 루트 3배가 됩니다. 루트 3배. 따라서 요 놈을 만약에 선간전압으로 계산한다고 하면은 2니까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루트 3IS분의 V가 된다는 거죠. 이때 E는 상전압이고 상전압 혹은 유기기전력이고요. 이때 전압은 선간전압이 된다는 겁니다. 선간전압. 그래서 교재에 있는 거 루트 3IS분의 V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동기 임피던스는 동기 리액턴스는 이렇게. 그 다음에 전압 강화. 전압 강화라는 것은 뭐냐? 전압 강화라는 것은 깎아먹은 전압입니다. 얼마만큼 깎아먹었느냐? 단락시켰을 때 얼마만큼 깎아먹었느냐? 이거 보세요. 여기 1을 만들었어요. 여기에 전압이 도착했습니다. 뭐 VN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드는 전압에서 여기에 도착한 전압 차이는 이만큼 있죠. 맞죠? 이만큼. 그래서 즉 뭐 I 곱하기 지금 여기서 뭐 흐르는 전류 있죠? 흐르는 전류 곱하기 얼마? 약 XS가 되는 거죠. 원래는 ZS인데 ZS, XS 거의 같다고 보기 때문에 XS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재에 있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XS는 허투 성분이니까 J 붙이고요. 이만큼 깎아 먹는다. 그 다음에 유기기전력 E는 어때요? 지금 여기에서 이 선간전압 아니에요. 이 선간전압 아니고 여기에서 나온 전압을 V라고 했을 때 V 플러스 얼마? IXS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방향까지 생각하면 J를 붙이는 겁니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J가 왜 들어가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은 그 회로 이론을 좀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아니면 여기 기기 시간에 이것을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회로 이론을 조금만 좀 참고해 주시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예. 이렇게 해서 동기 발전기의 특성까지 이렇게 했고요. 예. 지금 여기서도 말씀드리지만은 이거 있죠. 뭐 E가 뭔지, ZS가 뭔지, XS가 뭔지, XL이 뭔지, XA가 뭔지, RA가 뭔지 이런 용어들 이거 싸움입니다. 이거 알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머지는 전부 그냥 산수입니다. 그냥 기본적인 회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용어만 알면은 이 부분은 굉장히 쉬워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예전에 뭐 학교에 전기과 졸업하고 무슨 뭐 대기업 이런데 취업을 하고 하면 면접을 보잖아요. 면접이 있을 때 단골형이 뭔지 아시죠? 전기과 나왔으니까 야, 이 정도는 알겠지 하면서 물었던 게 동기 임피던스가 뭐냐? 이게 단골 멘트였습니다. 질문이었어요. 이게 기본입니다. 전기에서는 기본인데 동기 임피던스가 뭐냐라고 하는데 실제 대답할 수 있는 분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 요거 어렵지 않죠. 동기 임피던스, 동기 리액턴스, 전기와 권선저항은 나눠주고 전기자 권선저항은 동기 리액턴스는 누설 리액턴스와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 나눠진다. 이런 거 정말 아시는 거, 용어 아시는 거 대단하신 거예요. 예,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시간에 한 용어를 갖고 다음 시간에 또 이용을 하니까요. 이 부분 한 번만 더 정리해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